리모트 비전 프롬 발표할 겁니다. 이제 자리에 좀 앉아주시겠습니다. 사람 좀 참석 인원들이 많이 빠져서 되도록이면 앞쪽에 앉아주세요. 저희 찬양 545장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정종수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문제와 세상 문화의 수가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오후 훈련에 집중함으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주시고 전도와 성결한 이유 있는 인생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393 기도를 통해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나와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삶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준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방향을 맞추게 하셔서 7대 여정을 걸어가며 현장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명 감당함으로 237 5천족을 살리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인생관과 세관이 정립되게 하옵소서. 훈련을 진행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명자들과 집중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비전 포럼 발표는 3명이 합니다. 3명. 좀 많은데요. 첫 번째 발표할 친구가 우리 김도현 렘넌트입니다. 발표 주제는 이제 애견샵 창업에 대한 부분. 이제 도현 렘넌트는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지금 한 2-3번 정도 발표를 계속했죠.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인도받고 있는지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도현 렘넌트를 위해서 또 우리 산업인으로서 이렇게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포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할 친구는 우리 김지연 렘넌트입니다. 발표 주제는 이제 쇼핑몰 창업에 대한 부분들. 이건 지금 처음 이제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할 때는 김도희 렘넌트 원예 치료에 대한 부분들 발표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김도현 렘넌트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창업 포럼을 하게 된 김도현 렘넌트입니다. 먼저 저의 발표 주제는 헬로 월드입니다. 흑암으로 덮여진 지금 이 시대에 저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여호와께서 선두러 가실 저의 여정을 포럼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지금 애견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도에 작성된 글인데 2027년에 6조를 넘을 거라고 발표를 했으나 2022년 현재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6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견 반려동물의 문화는 더 커지고 있고 근데 아직 다른 문화보다는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6조가 넘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찾아보니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규모를 차지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가 수영하고 있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1억을 넘었습니다. 이 채널의 기본 조회수는 100만을 넘고 기본 TV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가 보는 유튜브도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애견 문화가 정말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유튜브를 본다고?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저도 강아지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애견 문화 안에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저 또한 더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효리를 아시나요? 이효리가 결혼하고 제주도로 이사가며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돌봐주며 입양을 보낸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기견들의 구조 문화가 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하루에 구조되는 강아지가 기본 2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조 부분도 많이 커진 후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입양을 공고하고 임시보호해주며 요즘은 키우기 전에 임시보호를 무조건 하는 그런 입양 문화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구조하는 이런 단체들이 SNS를 만들어 이렇게 기부금을 받으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또한 입양 보내기 전에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반려동물이라는 이 단어에 강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애견 이런 문화에서는 애견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안 됩니다. 애견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즉 나의 소유, 나의 장난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애견 동물은 애견 학대에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강아지도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개그스러운 말이 이제는 현실로 진실로 맞닥뜨려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강아지 문화에 대해 반려동물 문화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 뒤에 빈 곳을 바라보기에 이렇게 흐름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제가 감기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학원에서 애견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게 1년 전인데요. 저는 6개월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스타펫 디자인 아카데미라는 곳을 다니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려동물인 푸들입니다. 다들 푸들 아시죠? 푸들 미용이 가장 기본적인 미용이고 어려운 미용입니다. 종류도 많고 푸들은 털이 곱슬거리기도 하고 잘 엉키기 때문에 풀어야 하기에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다 봤을 땐 너무 귀여워서 힘든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 위에 보이시는 저 강아지 컷은 곰돌이 컷이고요. 이 강아지도 곰돌이 컷입니다. 다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제일 크게 보이는 강아지 컷 이름은 브로콜리 모양이어서 브로콜리 컷입니다. 사실 저 미용이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미용인데 한국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포메라니안입니다. 요즘 포메라니안도 좀 인기가 많은 견종 중에 하나고 포메라니안도 이렇게 곰돌이랑 귀랑 얼굴을 동글동글하게 잘라서 곰돌이 컷으로 자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미용이고 가장 인기 있는 미용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조그만한 강아지인데 비숑입니다. 비숑이 푸들처럼 곱슬거리긴 하지만 털이 단단해서 잘 엉키지가 않아서 요즘은 좀 가장 인기 많고 유행 중에 유행인 강아지인데요. 그리고 비숑은 다리가 짧고 얼굴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을 크게 미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티즈입니다. 말티즈도 다들 아시죠? 말티즈는 털이 직모이기 때문에 사실 미용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렇게 머즐이라고 하는데 코랑 입을 머즐이라고 하거든요. 그 머즐을 따로 분리해야 하고 또 얼굴과 귀를 따로 분리하는 미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미용입니다. 그래서 말티즈는 말티즈 전용 샵이 따로 있을 만큼 까다로운 미용인데 학원 원장님은 저한테 말티즈 따로 샵 차려도 될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장 크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 푸들 털이 엉켜서 막 6시간 동안 털을 풀어준 적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들한테 물린 날도 많고 또한 저도 강아지들한테 상처 낸 날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강아지 미용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오늘의 핵심인 저의 창업 발표입니다. 저는 지금 창업 계획은 2024년 3월에서 4월 그때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애견 미용이 겨울에는 털이 있어야 되기에 미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이 겨울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되는 3월 달에 저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3월까지 그 남은 기간 취업하며 공부하고 제가 미용한 강아지들을 아까 그 사진처럼 그 사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SNS에 활용하여 보호자들에게 먼저 눈에 익을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샵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를 먼저 플랫폼화를 시켜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샵은 실력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테리어가 요즘 정말 중요한데요. 보호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이잖아요, 강아지가. 그래서 그 강아지 자신의 자식을 맡기기 때문에 깔끔한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와 단정한 분위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트렌드여서 저는 그 부분에 맞춰 이런 분위기, 이런 따뜻한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창업하면서 가장 큰 하나의 포인트를 생각했는데 저의 미래 샵의 큰 주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제가 이 쉼을 주는 건 강아지들이 아니고 그 보호자들입니다. 원래 미용을 할 때에는 보호자가 주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견샵이 100곳이 있다면 99.9곳은 보호자가 주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0.1곳이 있다면 강아지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 강아지를 제압하려고 있는 건데 그래도 거의 보호자가 주위에 미용할 때 있으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도 강아지 미용 맡겼을 때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근처 카페에서 2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저도 작년 계획은 카페를 같이 창업하여 보호자들이 커피 한 잔 더 하며 기다리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도 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인도받은 부분은 보호자가 기다릴 수 있는 보호자 대기실입니다. 물론 미용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의 방을 만들고 그곳에 찬양, MR도 틀고 싶고 먹을 것과 또 기다리면서 보실 수 있는 잡지나 TV, 태블릿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용도 설레긴 하지만 이런 장소를 구성한다는 게 저는 더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산업인 메시지에서 참 행복, 참 평안, 참 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얻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를 통해 저의 업장을 통해 강아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저에겐 설렘으로 너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을 CBDIP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저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138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쓸 것으로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이면 계약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이지만 저는 여기에 70가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저의 샵의 목표는 70군데 보호자, 즉 70가정에 영향을 가는 것이 저의 창업의 비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37과 5종 종족까지 확장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입니다. 세상적인 꿈은 저의 꿈은 그냥 애견 미용사죠. 하지만 저는 그게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짜 꿈, 저의 진짜 본업은 빛의 경제 산업인입니다. 물론 후대도 선교도 전도도 세계복음화도 하는 산업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가이오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 부교역자분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나타내는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게 다 저의 이미지고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더 깊이 생각하는 부분을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절대 잊지 않고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하나교회 헌당 예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저의 업을 이루려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린 하나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하나교회 산업인 앞에 이렇게 세우셨고 또 저를 하나교회 산업인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저가 그릴 그림은 딱 하나교회 헌당 예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실현과 실천입니다. 저는 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견 문화를 통합하고 싶습니다. 동물병원, 그리고 애견 유치원, 애견 카페, 애견 호텔 등 전문적으로 앞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그 속에 성경적인 복음 운동이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지속되는 RUTC를 세우고 싶습니다. 또한 산업인 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심을 본받으며 저도 후대 산업인들과 또 저의 전문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날 그때 그곳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저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교회 목사님들과 산업인들의 기도가 저에겐 가장 힘이고 저에겐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 사령관, 치유자, 화수꾼이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영적 근육 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이 저에겐 가장 큰 도움임을 믿으며 저는 오늘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할 때마다 점점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잘해. 처음에는 좀 많이 떨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딱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우리 한 사람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후대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번 집중 훈련 받으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꼭 진짜 도현이 랩런트가 이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아 진짜 이런 랩런트들이 참 밀어나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게 됐고 어, 혹시 우리 산업인들 오늘 들으면서 또 얘기해 주실 분들 또 있으신가요? 네. 애견 미용 가격은 일단 미용도 종류가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단 얼굴을 하는 데는 무조건 가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위라고 가위 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만 미용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전체도 미용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바리깡으로 전체 밀면 전체 밀고 얼굴 가위 컷 하는데 기본 3kg 소형견의 기본 미용비는 한 8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로마다 뭐 이제 3kg에서 4kg, 4kg에서 6kg, 그리고 그 이상 이제 1kg씩마다 추가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가위컷은 좀 가격이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발톱이나 눈물 자국이나 항문, 배 위생 미용도 따로 있고, 아니면 스파나 강아지들도 이제 피부 보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파 비용도 이렇게 따로 추가되고, 그렇게 일단 8만 원에서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저 1년치 같은데 1년. 또 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또 조언이라든가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장로님 어떻게 2024년 3월, 4월에 이제 창업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 일단 창업 장소는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대구 안에서 사실 저희 가장 큰 지망은 수성모 쪽이기도 해요. 수성모 쪽에서 이제 볼 것도 많고 대기실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수성못이 강아지가 산책하는 곳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수성못에서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예상 창업 이걸 생각해 봤는데 이제 거의 임대로 하고 건물을 사는 것보다 임대로 나가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제가 이제 그 찾아본 결과로 그 서울에서는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한 2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평수는 그렇게 넓게 안 하고 일단 좀 작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 10, 그냥 호텔 하나 사이즈 정도 뭐라 해야 돼? 18평 정도? 그렇게 크게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인테리어도 있고 이제 그 기기값 이제 애견 미용 기기값도 한국보다는 해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기값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일단 애견 미용은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로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NS로 마케팅을 하고 애견 미용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전 1인 샵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네. 네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유익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정말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런 차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인테리어가 잘 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컨셉은 모든 지금 예계 사업이 지금 이제 그렇게 선망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그게 플러스 나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봤었을 때 견주가 무료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아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엮어서 가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생각은 또 하나 했거든요. 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장래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반려동물을 아이템으로 해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떨 것 같은 생각해 봤을 때 그 반려동물 장례식장 있잖아요. 아, 사실 맞아요. 허가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장례식 비용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그 보관한 또 뭐 어떤 형태라든가 그리고 뭐 또 유골을 가지고도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걸로 해서 어떤 뭔가의 돈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허가권을 내주는 게 아니고 일부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허가권을 내줘서 그 사람 독점화시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사회가 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남들이 안 하는 특화적인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나.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우리 네일샵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아이템 같아요. 무료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니면 쇼핑몰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현재 반려동물 납골당이 있어요? 네, 있고 지금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도 자격증을 따야 돼요. 부산에 있어요. 대구는 없고. 부산으로 간다고. 그 우리 그 덕정에도 근데 그게 되게 많이 그 유행되더라 갑자기. 화장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같이 이제 겸비돼 있잖아요. 화장하고 납골당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유골로서 무슨 만드는 거 하고 이게 다 연관돼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 그게 제가 알 때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건데 아이템이거든요. 그게 그 사업. 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에 매장하는 음, 없으면 화장실을 이용해. 요새는 그냥 매장하는 것도 야 법적 제도화될 거려고 아직은 못하게 아직까지 는 앞으로 거의 제도화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거 생각했으면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이 저는 만약에 저는 반려동물 싫어해서 그런데 만약 나는 그때 만약에 간다면 미용한 동안 한 2시간 좀 기다려 하면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머리 파마를 못 하는 이유가 그 기다리는 게 싫어서 파마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요새 또 남자들 미용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잖아요. 눈썹 문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부 관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하면 좀 정확하게 또 인도받지 않을까요? 우리 또 포럼 발표했는데 우리 경력금 전달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발표하면 경력금 약간의 경력금은 아니 한 번씩. 이제 두 번째 발표할 분 우리 김지은 랜덤티입니다. 발표 주제는 이제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쇼핑몰 창업을 두고 기도 중인 김지은 랩런트입니다.
산업선교 3기업 쇼핑몰 창업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메이크업 관련 뷰티 선교를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어머님의 추천으로 WRC 스태프에 지원하여 3년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 공연미술팀 안에 메이크업 팀으로 헌신을 하였고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에 입사하여 정직원 사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어린 시간에 시작한 직장 생활과 제가 생각했던 메이크업과는 전혀 다른 업무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듣는 유 목사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안 좋아져 많은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 전부터 관심 있었던 쇼핑몰 사업이라는 분야에 도전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시만요. 마스크를 벗고. 그렇다면 왜 쇼핑몰이었을까요?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점점 없어지는 백화점들, 끝없이 추락하는 매출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가까이에서만 봐도 대구 백화점처럼 지역 백화점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직접 본 저는 오프라인 시장은 끝이 났구나. 이곳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고 느끼며 온라인 시장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130조 원 시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쇼핑몰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패션 카테고리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동대문에서 하루 거래되는 물량만 약 500억 원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레드오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쟁력이 높은 시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새롭고 혁신적인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이라는 레드오션 시장에 우주복을 판매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블루오션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주복을 판매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판매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가복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고 타겟층을 겨냥한 퍼플오션이 되겠죠. 저는 이 레드오션 시장을 분석하여 레드오션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치의 퍼플오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자체 제작과 품질 관리 등 새로운 키워드로 차별점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매주 강당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기회가 오는 대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 지인의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 일을 하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직접 보았고 쇼핑몰에 입사하기 위해 8개월간 SBS 컴퓨터 아카데미에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웹을 개발하는 웹 퍼블리셔 국비 과정을 배우며 각종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 자료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구현한 쇼핑몰 웹사이트입니다. 컴퓨터랑은 친하지 않은 저였기에 쇼핑몰을 준비한다면 컴퓨터랑 친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꾸준한 SNS 활동과 시장 조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서 의류 쇼핑몰을 시작으로 한 브랜드를 런칭해 패션뿐만 아니라 전공을 살린 뷰티 분야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내년에 서울로 올라가 쇼핑몰에 입사하여 그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분야에 부딪힌다는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아주 많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담대함과 행함, 순종을 잡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표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끝나 보고. 되나요? 네. 쇼핑몰 발표를 했잖아요. 아, 네네. 창업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다시 쇼핑몰 입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쇼핑몰을 지금 바로 창업을 하기에는 제가 전에 일하고 했던 분야가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바닥에서는 전혀 아는 지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일단 우선은 1, 2년 동안은 뭐 지인을 좀 더 많이 만든다든지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한 정보를 더 확보를 하고 어떤 아이템을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서 한 2년간은 배우는 시간을 갖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블루오션을 아예 새로 개척해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약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레드오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퍼플오션은 남성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이나 백화점에 나서서 쇼핑을 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남성분들이 유독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객님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성분들을 위한 의류를 좀 더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쪽으로도 지금 퍼플오션 시장을 노려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쇼핑몰이 엄청난 경쟁이잖아요. 그죠? 네. 요새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의 배민의 음식을 시켜보면은 정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범주가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네네. 고의적인 일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판매치가 봤을 때는 그만큼 집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퍼플 옷이나 그 전체적인 컨셉 잡는 게 네. 지금 이제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코스멜 컬러 자가지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약 지금 본인이 의류로 생각한다면 네. 그 자체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내 색감이 내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를 테스트해주고 네. 그거하고 맞는 옷을 갖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것 왜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여러 가지를 입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내한테 그냥 잘 안 어울리는 옷은 안 사게 되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무슨 옷이 어울리지 색깔을 진단하고 그 색깔의 옷을 추천해주고 이러면은 판매의 효과가 훨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분과 실제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피부를 색을 갖고 있고에 대한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네네.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오프라인 부분에서 실행되는 거를 네. 요새 우리 줌을 해서 지금 다 보잖아요. 줌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가지고 네. 줌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음. 옷의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해서 뭐 이렇게 뭔가 네. 조언을 해준다면 그런 생각이 좋은 들어요. 생각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네, 요즘 젊은 층들도 되게 많이 핫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지혜롭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도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받고 싶다. 그 TV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그 디자인을 해갖고 사람을 오래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그렇죠. 하면서 색깔이 만드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해주고 자기 얼굴에 맞는 이렇게 눈썹의 형태라든가 뭐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맞아요, 돈이 맞아요. 뭐 15만인가 뭐 얼마 준다 하는데 그 돈이 절대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라서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저런 거하고 공부 싶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여성인데 그분은 이제 그 시뮬레이터로 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그걸 개발하신 분이 이게 엄청나게 지금 수가 많습니다.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형성되는데 남자는 이제 제가 남자잖아요. 아, 네. 남자인데 이제 옷 입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잘 몰라요. 어떻게 뭐 맞춰 입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저를 사진을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네, 접목해서 더 좋은. 네, 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구매 능력은 있는데 음. 실제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 하고 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방법이 없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연구소는 아까 이제 저 얘기 듣기로 애견 이렇게 물건이 이제 만지고 한 그 2시간 정도 그 되는 미션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진짜로 즐겁고 행복하고 직접 배워서는 다 가르쳐도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의 그런 애정이 어린 그런 일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창업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김전현한테 이제 여기 창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그래도 오셔야 블루셔라고 하잖아요. 요가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 예시 만들어놓은 건데 네. 진짜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부분을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하루 종일 이걸 들다 봐도 내가 하나도 지겹지 않고 내가 완전 내가 내 모든 걸 다 끌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이죠. 네. 그 부분이 뭔가 지금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이게 있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웹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이랬을 때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 많이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돼 있어요. 이제 버스를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트럭에 뭘 실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좀 시간 좀 천천히 좀 여유를 두시고 정말로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속옷이 됐든 쇼핑몰이니까 옷을 팔 수 있는 그 쇼핑몰이 됐으니까 그 아이템이 뭔지에 대한 그거를 찾는 게 네.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색 보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피부색 아, 그러면 그 영화에 아바타도 있고 네. 메타버스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한번 이제 기본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음.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어느 쪽으로 네. 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메타버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판매도 도움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키하고 몸무게하고 체력 딱 넣으면 네, 네. 이제 3D 프린팅 기계가 일반화되고 이제 앞으로 시대는 3D 프린팅 기계가 개인화되어서 집집마다 3D 프린팅 기계가 다 있어서 이제 이렇게 미래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내가 그날 입고 싶은 색깔의 옷, 뭐 원피스, 뭐 투피스 바지를 3D 프린팅 기계에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라면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류 아이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랩런트만 할 수 있고 헤븐리 미션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좀 개발을 하고 네.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딸이 패션 디자이너고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탑까지 찍은 이제 그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지켜봐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우리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의류도 치유하고 접목시켜서 그 옷을 입음으로써 힐링이 되고 치유되는 그 우리 말 이제 메시지의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 네.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쉬워요. 네. 좀 더 네.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 장지원 랩런트한테도 미션을 준 게 치유 음식을 개발해라. 맞습니다. 랩런트는 우리 앞으로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고 정신병 시대고 영적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치유하고 접목시켜서 모든 사업을 네. 좀 더 고민해보고 기도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저희 산업인들한테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우선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친한 동생분의 도움으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템 구상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좀 더 시장을 좀 더 봐야 제가 그래야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보면은 준비가 아직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맞습니다.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준비를 해서 내가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 실패자 두려움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거는 정말 나는 강한 부분은 해보니 파워, 즉 이 부분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준비를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솔직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현실은 냉정한 거죠. 네. 아주 냉정한. 하나님 주신 그 열정도 좋겠지만은 세상 그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서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고 한다면 때가 되면 그 기회를 활용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력금 전달하겠습니다. 정종수 장로님, 전 상기업 위원장님이십니다. 혹시 나중에 또 준비되면은 좀 발표할 일이 있으면 또 저희 또 찾아오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원예 치료에 대해서 우리 김도희 랩런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산업선교 상기업 창업 포럼하게 된 김도희 랩런트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원예 치료에 대해 포럼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제 창업 발표를 할 때 저의 삶의 이제 체험을 조금 녹여서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카테고리로 현재, 과거, 미래를 두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만든 꽃이고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이며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년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미술치료 자격증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으로 끝이 아니라 상소고 미술치료를 진행하였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이제 내남자 부부의 아들 5살 아이 미술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데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을 생각하실 때 치료로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다음 눌러. 하지만 저희 상담은 치유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와 만나 약을 지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TV 틀면 나오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고 저희 상담은 이제 치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 즉 환자분이 힐링되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상담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저는 새내기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경지부 심리 모임 그리고 이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 본부에서 많은 인턴십을 나갔으며 자격증과 수련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정말 많은 심리학과 사람들을 만났고 전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특히 저희 대학부에서 가장 많은 학과가 심리학과입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과도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과에 계시고 정말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그런 현장을 2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심리학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렇게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특히 서울 해외 유학파들도 정말 많은데 나를 이 현장에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왜 보내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진 현장이 맞다면 저만 할 수 있는, 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상담을 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다음 이제 말씀 집중과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이 깊은 곳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는 꽃과 식물과 자연이 나왔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음 원예 치료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입니다. 이제 원예 치료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원예 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예 치료란 이제 이게 이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말인데요. 식물 기르기, 꽃 장식 등 원예 작업을 하면서 신체, 정서, 교육, 사회적 능력을 길러 심신의 갱생 및 재활을 도모하는 활동의 총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예라는 매개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원예 치료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이제 세상에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예 치료를 할 때 원예를 중심으로 두는 것보다 종이나 뭐 수수깡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원예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원예 치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이 의아하기도 했고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득한 미술치료 자격증과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꽃과 식물에 있는 색감, 촉감, 꽃말, 향을 통해 이제 힐링되는 기분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미술치료에 HTP 그림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려서 그 사람의 감정과 주변 상태와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원예 치료에 접목시킨다면 식물과 꽃, 종이를 활용하여 촉감과 향기를 더해 힐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술 치료에 감정 다루기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감정 다루기는 말 그대로 나의 다양한 감정들을 그림으로 그려 정서와 심리 등을 파악하는 형태이지만 저는 색감과 촉감을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미술 치료 안에 색채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노란색을 선택한 사람들은 희망적, 적극적이고 반대로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빨간색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불만이 강한 사람이고요. 보라색을 선택한 사람은 상처와 불행, 신비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술 치료를 원예 치료에 접목시킨다면 많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의 미래,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원예를 전문적으로 가지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원예를 이제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계신 허회 장식 기능사를 준비합니다. 벌써 학원은 등록하였고요. 필기와 실기 3개월을 통해 자격증이 취득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도에 임상심리사 2급을 준비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 4학년이고 미리 제가 이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로 취득 명분이 주어집니다. 임상심리사 2급을 따게 된다면 이제 심리상담에 관련된 업을 제가 개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원예에 대해 지식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호텔에 취업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원예인데 왜 호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호텔에 웨딩 플래너, 파티 플래너가 정말 많으세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꽃인데요. 이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는 이제 호텔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텔에 들어갈 1, 2년 정도 취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심리 공부와 원예 공부를 하고 창업을 할 예정인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원예 치료를 중점으로 둔 센터를 창업할 생각이며 요즘 꽃집에는 이제 꽃을 많이 팔게 되면 저희도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거든요. 비수기가 여름이고 성수기는 이제 졸업식 행사 많은 겨울과 이제 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클래스가 정말 많이 진행되세요. 원데이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정말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힐링 클래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을 쌓다가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왜 갑자기 학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정말 원예를 전공으로 두신 분들이 해외로 많이 유학을 가세요. 특히 프랑스, 런던으로 많이 가시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맥퀸지 플라워 스쿨이 가장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한 달 안에 수료가 가능하고 이 수료증만 있다면 한국에 있는 어디든 정말 대우받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 한국에는 정말 유명한 꽃도 많이 없고 한국의 꽃 스타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유명하지도 않고 저희는 다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일본보다 10년 느리고 프랑스와 런던보다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원예 기법과 치료 기법을 저는 학교를 설립해서 이게 저한테 끊기지 않고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설명하고 나 원예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너무 꿈이 크다. 그건 너가 개척하는 거 아니냐. 너 너무 허상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얘기 드리면 걱정을 정말 먼저 걱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게 센터 가면 되는데 왜 그런 길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1%의 사람들을 봐왔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 속에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3가지 언약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는 랩넌트, 4차 산업 후유증을 막는 달란트, 2030, 2080 시대를 살릴 한 명의 랩넌트입니다. 이렇게 저의 원예 치료에 대해 발표를 마칩니다. 사실 저희 3명이 친해진 계기가 2018년도에 같이 미국 선교를 같이 갔어요. 그냥 그때는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3명이 창업 포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기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학과는 학부생들은 심리학과로 쳐주지 않으세요. 무조건 석사 박사를 따야지만 심리학과로 인정을 해주시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원을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석박사를 따면 30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늦었다 싶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선배들을 보시면 이렇게 취업을 하시고 야간 대학원으로 많이 나아가세요. 이제 2, 3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저도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호텔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호텔에서는 계약직만 뽑으세요. 그래서 계약직 2, 3년, 1년 이렇게 뽑으셔서 저도 그게 너무 좋고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저희 심리가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리학과 민간 자격증 10분이면 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많이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상담을 받을 때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일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에 이제 원예 화해장치 기능사도 준비하고 될 수 있으면 원예치료사 자격증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예치료라는 이렇게 이제 판판을 걸고 요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이제 제가 한 곳을 봤는데 서울에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센터는 저도 이제 꽂히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그 센터도 여성 중심, 특히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센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원예 치료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뭔가 원예 치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저도 이제 클래스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저도 아까 이제 도연이가 포럼했던 것처럼 저희도 꽃집이 인테리어 싸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 꽃집을 보고 정말 인테리어를 보고 오시는 부분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 꽃 판매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원예치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괜히 또 걷는 느낌이 들고 그죠? 맞아요. 네네네. 다른 말로 플라워라는 말 들어서 영어로 써서 좀 그런 이미지 없이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힐링 클래스로 실은 진행할 것 같아요. 플라워 테라피 무슨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럴듯한 이름을 하는 게 내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세 사람이 공이 느끼는 게 요즘 이렇게 살만하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막 궁핍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힘으로 어떤 에너지가 동기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힘과 에너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데 시작이 된 근원들이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 메시지 세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그것도 사실 우리 애들한테도 처음도 저는 약간 제가 그 MBTI라고 성격 검사 있잖아요. 제가 약간 바로 제가 진짜 계획이 100%예요, 100%. 저는 진짜 계획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저 이제 ESTJ라고 엄청 계획적이고 제가 이제 사업가 유형인데 제가 계획하자마자 바로 실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놓은 걸로 이제 기도와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 원예 치료도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강단 메시지 들을 때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생활도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거의 진짜 일주일 중에 주일 빼고 6일 중에서 한 3, 4일을 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고등부 목사님이 계속 교회 나와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 얻고
사실 저희 꽃시장도 새벽에 꽃시장이 열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서울은 12시에서 아침 7시, 대구는 아침 7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열리는데 정말 아침부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시간인 것도 알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을 저희가 봐왔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상담 이제 원예 치료든 상담 치료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만나면 다 상담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라고 네네.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도 뭐 상담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적인 치료는 사실 근본 치료는 복음 아니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불신자들에게 객관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하고 또 거기다 이제 원예를 선보시키는 거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원예를 접목시키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박지영 목사님이 치유국장님을 하셨잖아요. 치유국장님. 또 요즘에 총 메시지가 이렇게 보자, 시공간, 237 빛나 진짜 치료는 복음과 기도 외에는 진짜 치료되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원예 치료는 보고고 진짜 치료는 진짜 똑같이 꽃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만 해도 안 되는데 우리 도희 랩런트가 그냥 꽃 한 송이만 전달해도 그 상대방에게 이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되어서 치료가 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원예 치료 앞으로 상담을 하려면 진짜 다른 사람보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10배 이상 가지는 게 진짜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른 거는 너무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센터를 1년 동안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중독 센터를 다녔어요. 이제 한 장로님께서 그냥 가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실습 면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을 하고 이제 센터를 다녔는데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왜 이 연장을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 다 나 중심이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상담을 받는 것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치유받고 싶으니까 오는 거고 오는 걸 많이 깨달았고 저희 이제 심리학과 이론을 보면 다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저도 이게 내 중심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두고 있는데 전에 목사님 이제 유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메시지 하실 때 이제 음악 전문인들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음악 복음이 아니라 복음 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치유 상담할 때 정말 상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상담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방금 김희영 장로님께서 어디서 시너지를 찾았냐고 이런 걸 찾았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애견 미용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사실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23살이 되는데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사실 대학교를 2번이나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교 2개를 자퇴를 하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유기견 센터를 가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학교 공부 거의 안 하고 유기견 친구들이랑 막 엄청 산골짜기 지하철 내려서 막 완전 산골짜기 걸어서 유기견 센터 가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 유기견에 대한 그런 아픔을 막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혹시 짱구 아시나요? 만화 짱구? 만화 짱구 극장판 보면은 막 짱구 가족이 막 악당들한테 도망치는데 흰둥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 흰둥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러고. 지금은 이제 회개했지만 옛날에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2개 자퇴하면서 내가 왜 이룬 게 없지? 나 하나님이 사는데 왜 아직까지 그 달란트를 못 발견했을까? 이렇게 좀 낙심하고 절망하던 때 제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영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진영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들을 때 다른 생각 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모든 걸 다 적으라고 하셨거든요. 저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생각나는 거 그냥 다 적었는데 저가 그게 막 강단 말씀 집중해야 되긴 하지만 집중이 안 될 때 막 강아지 영상 보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강아지 해야겠다. 애견미용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20살까지 사람 미용을 했었는데 손에 중화독도 올라오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미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용은 지속하고 싶은데 강아지 생각나니까 제가 그렇게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애견 미용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달란트고 내가 진짜 여기에 물론 전하는데 생을 걸어야겠지만 진짜 이 애견 미용에 생을 걸고 정말 잘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이거를 확신하면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업인분들 앞에서 포럼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정도 한번 랩런트들 앞에서도 포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영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더 기도의 배경이 된다면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경력 그리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업할 때 저 계속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시기도 하니까 계속 저 애기 강아지 자르는 거 100% 미성공 못 한다고 그냥 자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전 그럴 때마다 더 성공해야겠다는 확신이 더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미스 대구 선발 때에 제가 심사위원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 부동산을 하게 되면 거절해도 뭐 다른 데에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경력금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요새 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쁘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때 포럼 들으니까 랩런트를 참 자랑스럽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딱 주셨는데 너무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